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명상의 이해와 활용 방법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된 혜타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제가 안 들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많이 기다렸을 테니까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명상이란 무엇인지 그거를 첫 번째 주제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명상을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명상하는 방법, 그걸 두 번째 주제로 잡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우리 머리, 뇌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세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명상을 하는데 이게 치료적인 관점으로 또는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까지 보고된 그런 임상적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호흡 명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호흡 명상의 이해와 활용 방법, 또 여섯 번째는 호흡 명상의 활용,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까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는 오감 명상에 대한 이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셨을 만한 그런 오감 명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감 명상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오감 명상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또 차근차근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감 명상 중에서 느낌 명상은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자세하게 활용 방법을 알고 싶어서 그 아홉 번째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느낌 명상의 이해, 그리고 활용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셨던 방법들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론에선 어떻게 받침을 할 수 있는지, 뒷받침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저보다 더 훌륭하게 또는 지금도 더 훌륭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그거를 기초적인 과정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설명드린 1번부터 10번까지 10번 주제의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좀 기대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왜 명상인가?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이제까지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또는 앞으로 들으실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 생각에는 많은 그동안의 교육,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뭔가를 배웠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는 명상인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하세요. 나는 왜 명상인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10번의 강의를 같이 공부해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명상인가? 라는 주제를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과정 중에 저도 여기 오면서 내비게이션에 여기를 제가 처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내비게이션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
분명히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시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 없이 그냥 가는 것은 헤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에 갔는데도 내가 왔나? 갔나? 맞나? 틀리나?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냈는데 정확하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임했으면 좋겠어 임재어록의 수처작주, 입처개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처한 곳에서 항상 주인이 되어라. 수처작주, 입처개진. 그러면 너희가 처한 그곳이 바로 진실한 깨달음의 자리이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 임재어록을 보면서 딱 이거구나.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정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이걸로 한다면, 수처작주로 한다면 누구든지 그곳에서 주인이 되어서 바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를 가지면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또는 이 명상을 배우는 이 시간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목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왜 내가 명상을 해야 되는지와 일맥상통하는 걸 알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수영을 배울 때 손은 이렇게 뻗고 다리는 이렇게 흔들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고개는 어떻게 두고, 이것은 수영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못하더라도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수영하는 방법을 직접 배우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명상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잠깐 틈을 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길을 걷거나 또는 어디 앉아 있거나 또는 잠을 자기 전이나 이렇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틈을 내서 명상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 모두는 나만이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번 강의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따라 하실 겁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리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자신만의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명상은 언제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자신만의 장소가 반드시 정해질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명상으로 시간과 장소를 자연스럽게 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맨 아래 칸에 있는 매일매일 하세요. 제가 매일만 한 번만 했는데 저는 저기에다가 3번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반복하면 지겨울까봐 한 번만 썼어요. 매일매일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나의 일상이 뭐가 있나? 매일매일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책을 많이 매일매일 보는 사람은 학자가 되어 있고 매일매일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있는 수영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 선수가 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은 매일매일 명상을 합니다. 명상 전문가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왜 듣냐면 명상 전문가가 되려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명상을 하실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 있고 명상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참고한 책은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이 책을 다 읽으시라 그러면 뒤로 넘어지시겠죠? 저걸 언제 다 읽어? 어이구, 저 중에서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집은 세 번째 명상심리치료 인경 스님의 강의를 제가 많이 참고를 했고 제가 그 스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책을 좀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의 선치료는 다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잭 콘필드의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짧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만큼 작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쉽게 5분 한 장, 두 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아주 재밌고 잘 구성된 책입니다. 그리고 좀 가볍게 읽으려면 그것이 좋고 무거운 책은 크리스토퍼 거머의 마음챙기가 심리치료. 저거는 그 논문집이에요. 그래서 논문집이라니까 헉 하시죠. 그런데 굉장히 실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 크리스토퍼 거머의 마음챙김과 심리치료라는 책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었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명상의 사전적인 의미. 사전이라는 것은 그 낱말의 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명상이란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명자는 어두울 명자입니다. 그리고 생각 상자. 그래서 어두울 명자에는 어둡다는 뜻뿐 아니라 깊다, 침묵하고 고요히 생각에 잠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란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하는 것인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티베트어로는 곰이라는 뜻으로 명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곰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흥, 이 곰이 아니에요. 곰입니다. 티베트어입니다. 익숙해지다, 습관이 되다. 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만 하고 끝내면 습관이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어로 곰은 습관이 되다, 익숙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어, 부처님의 경전을 적어놓은 빨리어는 바나나로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바나나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바나 이렇게 읽는 말로 성장하게 하다, 기르다, 개간하다라는 수행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셨죠? 네. 조금 틀린 듯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죠. 네. 아닌 것 같으면서도 긴 것 같고, 긴 것 같은데 좀 더 다르고, 그런 것처럼 이 명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에서는 메디테이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디테이션. 우린 영어권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티베트어나 빨리어보다는 영어에 익숙해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메디테이션에 명상이라는 뜻이 있는데 깊이 생각하다, 계획하다, 여기도 묵묵히 생각하다 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메디테이션의 메디는 라틴어의 영어의 근본적인 근간을 이룬 것이 라틴어입니다. 아시죠? 라틴어에서는 메데리 MEREDI 메데리라는 그 원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치료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로 메디테이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정신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체를 치료하다라는 치료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영어의 메디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명상의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이란 무슨 뜻이냐? 그것을 우리가 딘 사피로와 달마이 라마 존자와 로저 월시라는 나름 명상을 굉장히 유명한 사람 세 분에 대한 명상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딘 사피로는 우선 명상 심리학에서 제1인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이면서도 딘 사피로 하면 서양에서는 저 사람 정말 잘해 1인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명상이란 깊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분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의식적 시도를 위한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비분석적이라는 것은 판단, 평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나 평가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판단이나 평가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딘 사피로는 명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사피로는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그런 뜻을 설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셨는데 정신을 수련하거나 마음을 가다듬는 일이다. 이거는 쉽죠? 맞아. 명상을 하면 정신을 수련해. 그리고 마음이 참 가다듬어지고 고요해져.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는 이렇게 쉬운 말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로저 월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아초월 심리학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초월 심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1인자입니다. 로저 월시는. 그리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명상을 한층 더 높은 의식 상태나 건강을 가져오고자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도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딘 사피로는 방법적인 면을 강조를 했다면 로저 월시는 한층 더 높은 나의 의식 상태, 나의 존재 상태 또는 건강,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명상이란 뜻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세 사람의 정의를 한꺼번에 제가 합쳐봤더니 명상이란 한층 더 높은 의식 상태, 아까 로저 월시의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혹은 더 건강하게, 그것도 같은 상태고 더 건강하게 여겨지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밑에는 이제 사피로의 얘기죠. 정신을 가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자, 세 분이 다 똑같이 강조한 건 뭐냐면 주의를 집중하는 의도적인 훈련이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똑똑하게 읽어볼게요. 명상이란 한층 더 높은 의식 상태 혹은 더 건강하게 여겨지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신을 가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의도적인 훈련이다. 아셨죠? 네. 조금 어려우셔도 따라오시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명상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렇게 다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안 다가오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나는 외우기도 힘들고 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자. 아까 우리가 수영을 직접 배워보자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해타 스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속으로 박수 치셨어요? 안 치셨죠?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듣는 다른 우리 도반들이 있어요. 그 도반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마음도 안 드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모두 또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쳐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경험하세요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나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박수를 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상에 앉아 있거나 어쨌든 지금 공부하는 상태 그대로 박수를 열심히 쳐주세요. 준비, 시작! 더 열심히, 더 열렬히, 그만. 그 상태 그대로 손바닥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손바닥에서 후끈후끈, 짜릿짜릿 뭔가가 꾸물꾸물꾸물 움직일 겁니다. 그 느낌에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도적인 말은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집중하세요. 손바닥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고 서서히 빠져나가는지 그렇게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느낌의 발생, 변화, 소멸 거기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의도적으로 집중이 될 겁니다. 자, 해보시니까 지금 내 마음이 손바닥에만 있는 걸 느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명상의 정의를 스스로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나에게 명상이란 지금 여기에서 아까 손바닥 막 칠 때 의도적인 주의 집중, 제가 일부러 거기에 마음을 갖다 두라 그랬죠? 그런 집중으로 온전히 고요해진 나와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손바닥 느낌에 집중할 때 가스불 켜놨어. 지겨워.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아니죠. 오로지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져간 손바닥에만 마음이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적인 주의 집중으로 고요해진 내 마음과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명상입니다. 여러분 명상이 막 우아하게 이렇게 탁 틀고 앉는 것 또는 어느 조용한 곳에 가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면 더 잘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내가 수시로 할 수 있는 명상은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명상을 이렇게 생각해 라고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유명한 학자만, 심리학자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상에 대한 자기의 정의를 내리려면 여러분 가끔 하셔야 돼요.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나면 해보고 스님이 자주 하라 그랬는데 이틀에 한 번 해보다가 잊어버리고 이러면 정의가 안 돼요. 매일매일
매일 그렇게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고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 저분 명상 전문가야. 명상 지도하시는데 정말 잘하셔. 이런 주위의 말을 듣게 됩니다. 주위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라는 건 이미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 명상의 정의를 내리실 만큼 매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커다란 원이 되어서 연꽃이 피어나고 평화로운 저 그림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와 몸 상태를 만나시게 됩니다. 아직 저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마디마다 제가 이런 멘트를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명상은 행복한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자주 가시죠? 여행 갔을 때 내가 어저께 그거 안 하고 왔어 후회하세요? 아니면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두려워 죽겠어 불안해 죽겠어 이러세요? 아니죠. 가면은 간 여행의 장소에 가서 이것도 이뻐 저것도 멋있어 막 이러시죠. 현재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명상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행복하시죠.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 짜증나는 사람 없죠? 네. 싸우기 전까지. 여행 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싸우기 전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네. 그게 여행의 본질이죠. 여행의 본질이 왜 행복하냐면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명상과 맞닿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행복한 여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행복한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끝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